어머님, 떡국 준비 부탁드려요. 여기가 식당이니? 내년부터는 니들이 해먹어. 70살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그날 우리 집 명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통쾌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찾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순영, 올해 70입니다. 2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 밥 해주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퇴직금하고 보험금 합쳐서 4억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 돈 전부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장남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 지원했고요. 차남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하라고 1억 3천 줬습니다. 딸은 시집 갈 때 예단에 예물까지 8천 들어갔어요. 다 합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제 노후 자금은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에 삽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절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1월 1일. 1년에 3번 온 가족이 제 집으로 몰려와요. 장남 식구 5, 차남 식구 4, 딸 식구 5. 손주들까지 합치면 15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준비는 제가 혼자 다 해요. 장 보는 것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단 한 번도 며느리들이 도와준 적 없습니다. 2, 30만 원씩 드는 식재료비도 제가 다 냅니다. 작년 설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떡국떡을 직접 썰고 육수를 우려야 했거든요. 사골 3kg 사다가 밤새 끓였어요. 갈비찜은 갈비 2kg, 잡채는 당면 500g. 저는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동그랑땡, 김치전, 호박전, 생선전, 고기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자식들이 도착했는데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 빨리 안 줘? 인사도 없이 그냥 밥부터 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애들이 출출하겠거니 했죠. 밥상 차려서 내놨더니 장남이 떡국 한 입 먹고 하는 말. 엄마, 작년보다 양이 적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더 먹으라고 했죠. 식사 끝나고 나니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손주들은 과자 봉지 뜯어서 바닥에 흘리고 며느리들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15명 분량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어요. 허리 굽히고 서서 2시간 넘게 설거지했습니다. 다 끝내고 나니 밤 10시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파스 5장 붙이고 잤습니다. 추석 때는 더 심했어요. 송편을 300개 빚었거든요. 손목이 퉁퉁 부을 정도로 아팠는데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송편에 깨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깨를 안 넣었나 봅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에이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하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퉁명스러웠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심지어 장남은 그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힘들 것도 없잖아. 집에서 노는데 제가 뭘 한다고 노는 거래요. 명절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시장 다니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노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제가 더 서운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1년에 3번 명절.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1월 1일이었습니다. 설날 추석은 그래도 명절이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요. 1월 1일은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작년 1월 1일 이야기 해볼게요. 전날 밤 11시에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되죠? 떡국 준비 부탁드려요. 저희 12시까지 가야 해서요. 11시에 그런 연락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야 할 시간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트에 갔습니다. 떡국떡, 소고기, 달걀, 파, 마늘, 장바구니 가득 사서 집에 왔죠. 오전 9시쯤 자식들이 도착했는데요. 문 열자마자 엄마 떡국 아직이야. 빨리 좀 해줘.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급하게 불 올려서 떡국 끓였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며느리들은 주방 구경도 안 오더라고요. 후다닥 떡국 끓여서 내놨더니 한 숟가락 먹고 하는 말. 엄마 국물이 좀 짜네? 물 좀 더 넣지. 제가 얼마나 급하게 끓였는데요. 그런 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 더 넣어서 다시 끓여줬죠. 식사 끝나고 나서도 수고했어, 맛있어.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손주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들 돌아갔는데요. 집에 혼자 남으니까 허탈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설날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내년부터 친정 가려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희도 저희 부모님 챙겨야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그래도 1월 1일은 갈게요. 어머니 떡국 맛있으니까요. 그 말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밥 주는 기계구나. 자식들한테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해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딸이 하는 말.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송편 안 먹을게. 제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음식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면서 일찍 가버렸어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가득 쌓였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10월 어느 주말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장남이 갑자기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애들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저도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엄마는 집에 있잖아. 뭐 바쁜 일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집에만 있어야 합니까? 저도 친구 만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런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거절했더니 엄마 서운하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낳아준 자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24년 12월 31일 밤이 됐습니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 11시까지 떡국 준비 부탁드려요. 저희 12시까지 가야 해서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10분 후에 첫째한테도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10명 가니까 떡 넉넉하게 준비해줘. 10명이요? 제가 떡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딸한테도 카톡이 왔어요. 엄마, 나는 떡국 말고 만둣국으로 해줘. 애들이 만두 좋아하거든. 만둣국을 따로 끓이라는 겁니다. 3명이 한 번도.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떡국 준비해라, 만둣국 끓여라.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제 인생은 없는 겁니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결심했어요. 아니야, 올해는 안 한다. 1월 1일 아침 6시였습니다. 가방에 옷가지랑 세면도구만 챙겼어요. 식탁에 쪽지 하나 남겼습니다. 떡국은 니들이 끓여 먹어. 난 오늘 쉰다. 핸드폰 꺼버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타고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뜨끈한 황토방에 누워서 땀을 쫙 뺐습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명절 아침마다 부엌에서 허리 굽히고 요리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게 얼마만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다음엔 마사지를 받았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마사지였습니다. 2시간짜리 받으니까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때는 찜질방 식당에서 떡국을 시켜 먹었어요. 남이 끓여준 떡국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평생 남들한테 떡국 끓여줬는데 저는 한 번도 누가 끓여준 떡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었습니다. 양머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 8시쯤 집에 돌아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온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장남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 있고 손주들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식탁엔 치킨 박스하고 피자 박스가 굴러다녔습니다. 장남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 엄마 어디 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나도 쉬고 싶어서 나갔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배고픈데 밥은요? 냉장고에 라면 있으니까 끓여 먹어. 그 말에 며느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늘 1월 1일인데 그게 뭐 어때서? 1월 1일이라고 내가 꼭 떡국 끓여줘야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각자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명절 때 보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서 외식하자. 더는 집에서 밥상 안 차린다. 장남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가 쉬겠다는 말이야. 30년 동안 명절 밥상 차렸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어요. 첫째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도 전화했어요. 엄마, 서운하셨나 봐. 우리가 잘못했어요. 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나서 자식들이 다 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식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미안한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안 변한다. 명절 밥상은 더는 안 차린다. 각자 알아서 해. 보고 싶으면 외식하자.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장남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요? 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지. 나도 한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고 놀고 싶어.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쯤이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어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을 때는 카페에서 짧게 만났어요. 집에는 안 불렀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서 상추랑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흙 만지면서 식물 키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옛날 급식실 동료들하고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첫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떡국 끓일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맙지만 안 갈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엄마,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이라고 꼭 가족이랑 있어야 돼? 나는 내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어. 평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나눔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